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로 가볼 텐데 그냥 불현듯 약속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신가 한번 보시고. 안 보이는데. 윤석열? 글쎄. 여보세요? 여보세요, 의원님. 네네. 지금 생방송 중인데 네네. 생방송을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잖아요. 아, 잠깐만요. 지금 대전에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저희가 대전으로 갈까요? 대전은요? 여보세요? 예. 제가 지금 대전역에 있습니다. 대전역에 있는 거 어쩌라고요? 그래서 잠깐 나왔어요. 지금. 예. 시끄러워가지고.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정청래 의원님 마음이 좀 급하잖아요, 솔직히. 급하다기보다는 후보자가 되면 음. 모든 게 조심스럽고 불안하죠. 그러면은 우리 지금 한 2만 명 시청자를 향해서 네네. 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전국을 다니고 있거든요. 어제는 경북 안동, 영덕, 구미 이렇게 다녔는데, 그저께는 또 대구를 갔고, 근데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보여줘요. 정청래 의원은 어차피 될 거니까 정청래 의원 빼고 다른 사람 2명 찍어주자. 그래서 그거 보면 제가 화들짝 놀라죠. 아니 정청래를 안 찍는데 어떻게 정청래가 됩니까? 아이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정청래도 안 찍으면 정청래 떨어지죠.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러면서 그럼 카톡 다시 보낼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시는 분들은 그런 카톡을 안 보내줄 거잖아요. 그렇죠. 안 보여주잖아요. 근데 저를 좋아하면서 그걸 보여주니까 아니 국회의원들도 저를 1등 할까봐 견제하고 있고 권리당원들도 정청래 되니까 다른 사람 2명 찍고 그러면 여기서 빠지고 저기서 빠지고 저는 표를 어디서 얻으란 말입니까? 그러면 그렇네요. 그러면서 카톡 다시 보낼게요. 그래요. 환장할 일이에요. 낙선할 수도 있어. 아니 엄살이 아니라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페이스북에 썼어요. 예. 아니 정청래는 어차피 되니까 정청래 빼고 다른 후보 2명 밀자. 실제로 카톡 이렇게 돕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큰일 났네.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나 떨어진다. 그랬더니 댓글부터 뭐가 이제 1조 부자가 예. 한 달에 굶어 죽는다고 예. 엄살핀다는 거예요. 혹시 전화기 떨어뜨리셨어요? 보세요? 예. 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천석군이 만석군 되려고 너무 욕심부린다. 예. 천석군이 될지 만석군이 될지는 아직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KSY인가요? 거기서 여론조사 나온 게 저한테 엄청난 피해를 지금 주고 있어요. 너무 높게 나와서. 높은 것도 아니고. 아니, 다 합친 것이 정청래만 하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모름과 잘 모름 합치면 54%예요. 46%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 함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 뭐 1등은커녕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불안한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청래는 당연히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표는 저를 찍어 주셔야 되는 거지. 정청래는 되니까 정청래 빼고 다른 사람 찍자. 이 카톡은 사실상 저 낙선 운동이죠. 그러면은 제가 확실하게 이 방송에서 마무리를 해드릴 테니까. 네네. 오늘 대전 일정 어떻게 되세요? 오늘 이재명 토크 콘서트 끝나고 저는 이제 이재명 의원은 지금 이제 세종시로 갔는데 저는 거기 못 가고 서울로 올라가려고 지금 대전역에서 기차 타기 30초 전입니다. 지금. 빨리 타세요. 가시면서 새날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네네네. 예. 그 10분간 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왜냐면 지금 1분 후에 타고 10분간 제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네네. 의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이재명 의원인 줄 알았어요. 아니 목소리 비슷하네. 이재명 의원은 아껴 쓰다가 내가 제대로 풀 때가 있을 거예요. 대면으로.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정청래 의원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대세론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은 우리가 찍을 사람 하나잖아요. 당대표 후보 중에. 그건 당연히 되는 건데 사람들이 머릿속에 친명 최고위원을 4명을 다 만들고 싶은 거야. 그렇다 보니까 정청래 의원이 오히려 소외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연구를 하다가 생각해낸 방법. 어차피 우리가 결정한다 그래서 모든 여론이 똑같아지는 건 아니지만 1년을 3분의 1로 나눕시다. 3분의 1씩. 우리는 권리당원들 투표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정청래를 찍고 나머지 1월부터 4월생. 아 진짜요. 표 분산 잘해야 돼. 내가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상 당원들은 70% 이상의 이재명 친명계를 찍는데 이번에 컷오프 할 때 내가 봤던 분석했던 결과로는 이재명 계의 그 느낌이 뭐였냐면 65% 정도는 친명계가 맞고요. 나머지 35%를 나눠먹는 구조였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출마자 명단 좀 이따가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 화면에 띄워주시면은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최소한 정청래를 한 표는 정청래를 찍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월부터 4월생, 5월부터 8월생, 9월부터 12월생 나눠서 나머지 세 분 찍으면 저는 이거 냈다 올릴 수 있다고 봐. 냈다 올릴 수 있다고 봐. 전략 투표가 필요하죠. 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는 정청래가 위험하다고 하고 또 정청래 찍으러 가면 나머지가 위험해져. 그러니까 나는 이 지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님을 최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고심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표 분산을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만 한 개 하는 거예요. 무조건 7번을 찍고요. 저기 나머지 1번, 2번, 3번이 쉽게 지금 순서가 돼 있잖아. 7번은 무조건 한 표를 찍고 나머지 1월부터 1월부터 4월생은 장경태를 찍고 네. 5월부터 8월생은 서영교를 찍고 9월부터 12월생은 박찬대 찍으면 끝. 정리 끝. 저는 3월생이니까 1번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날 보는 사람들이 민주당 모든 지지층도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청래가 수석으로 가냐 안 가냐가 난 제일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라고 봐. 그만큼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윤영찬이 수석이라고 생각해. 안 돼. 그러니까 수석을 세운 다음에 나머지 3명을 최고위원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그 방법밖에 없다. 지금 인지도 순으로 보면 정청래 후보가 압도적이긴 하지만 그 다음이 고민정 의원이잖아요. 근데 정말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청래 후보는 될 것 같으니까 1번, 2번, 3번에 나눠서 주면 진짜 정청래 후보가 고민정 의원보다 조금 표를 못 받는 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전략적으로 계산을 잘해서 뽑아야 합니다. 네. 자, 정청래 의원님 보고 계시면 1번. 자, 여러분 정리되셨죠? 정리돼. 내가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표가 그렇게 부족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쏠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배분만 하면 너는 4명도 올릴 수 있다고 봐. 근데 이게 전략적으로 투표가 안 되면 표가 너무 많이 가거나 너무 적게 가서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주식회사에서 주주들이 이사 투표할 때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여러 표를 투표하는 과정에서 저 사람 될 것 같으니까 딴 사람으로 몰아주자. 특히 노조에서. 사실 그래서 생긴 게 집중 투표제고. 네. 정말 방심하면 안 돼요. 전 정청래 의원님 하신 말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당대표로 한번 가보면 지금 단일화가 이슈예요. 근데 벌써 지금 오늘만 해도 강원 대구 경북의 투표가 까이잖아요. 내일 뭐 이렇게 주말 해갖고. 근데 단일화 이야기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해질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박용진하고 강훈식을 합쳤더니 이재명만큼 나오더라 하면 단일화가 어느 정도 이렇게 물살을 타요. 근데 거기서 이미 둘이 합쳐봐야 이재명만큼 안 나오는데 거기는 사실은 박용진 등한테 더 유리한 지역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봤을 때는 단일화가 유일한 이슈인 것은 어떻게 보면 불행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불행이죠. 이게 전략이나 무슨 정책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단일화해서 이재명을 이긴다 같은 그러면 단일화해갖고 박용진이나 강훈식이 되면 민주당이 뭐가 달라지는데 대한 기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봤을 때 강원식은 무조건 약자인 거예요. 여기서
박용진보다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강훈식은 사실 8천만 원 내고 본인 홍보하러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박용진이 8천만 원 내고 너 그냥 나한테 다 상납해 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강훈식의 그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은 좀 워딩이 세졌어요. 왜냐면 자꾸만 이게 박용진으로 단일화되는 식으로 기사가 나가고 하면은 강훈식 쪽에서는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단일화는 이렇게 감정이 안 좋고 이 단일화가 먼저 이슈가 된다면 둘 모두에게 피해지만 특히나 강훈식에게 더 피해가 큰 아니 거죠. 강훈식은 솔직한 말로 당대표에 이 박용진하고 강훈식이 당대표 나온 거거든요. 당대표 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당대표급이라고 각인시키려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강훈식은요 지금 누군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맞아요. 박용진하고 이재명밖에 몰라요. 근데 여기에서 강훈식하고 박용진이 단일화한다? 제가 봤을 때는 강훈식은 그냥 혼자 불태운 겁니다. 제가 지금 이름도 네. 확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강원, 경북, 대구 투표 중이에요. 이게 오는 전화를 못 받으면 내가 거는 전화를 할 수 있거든요. 투표율 높이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전화번호 강원은 1666-0539, 경북은 1533-4165, 대구는 1533-4158.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당대표 찍는 거는 일관되게 고민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투표율을 높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용진은 자기 체급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강훈식은 민주당 내에서 충청권을 다 먹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는 김종민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김종민이 안희정 지사 석방됐을 때 전혀 잘 모르는 관계인데도 나가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아, 저거 진짜 너무 어. 웃기더라고. 강훈식은 충청권에서 대표하는 정치인 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재선밖에 안 했어. 3선, 4선 하고 그때까지 체급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둘이 단일화를 해버리면 박용진이 이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여론조사가 더 높게 나오니까. 그러면 강훈식은 당대표 경선에 나왔는데 다 잊혀져요. 그렇죠. 그냥 소멸해 버리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같은 방송이니까 지난 그 당대표 뽑을 때 뽑혔던 사람이 송영길이었잖아요. 그때 누구 경쟁했는지는 기억하실 수 있어요. 고관여층은. 홍영표, 다음에 우원식이었단 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남는다고요. 이 과정이 있다는 게 있고, 어쨌건 단일화는 좀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강훈식 자체가 단일화에 미온적이고요. 박용진은 엄청 단일화를 하고 싶어 해요. 누구 이런 표현까지 하더라고. 박용진이 강훈식한테 단일화를 강요하고 있다. 그럴 것 같아요. 그 근데. 미투 이론 이렇게 들이대면 안 되는 거야. No means no, yes means yes. 자꾸 설득하고 압박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만약 여기서 단일화를 계속 강훈식도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면은 이거는 사실 조금 예.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근데요, 많은 당원들이. 박용진이 알아야 될 몇 가지 지금부터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박용진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박용진 여론조사가 잘 나와. 그럼 박용진을 누가 지지하느냐를 한번 볼게요. 분석을 해놨어요. 지지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이재명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82%. 박용진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40%. 선명하네요. 네. 정의당 지지층에서 32%. 강훈식은 좀 미미하고요.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지금 당원 숫자가 막 몇십만, 백만 이렇게 넘어가면 상당히 여기에 겹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면, 박용진은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같은,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항마로서 이재명 꼴 보기 싫으니까 박용진을 찍을 거라고 하는 여론조사에 표심이 드러난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들은 박용진을 9% 지지하고 이재명은 82%가 지지해. 물론 여론조사가 정확할 거라고 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건 느낌이 근접하는 거예요. 박용진 자체는 자기 아우라가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항마로서의 반사체로서 가치만 있는 거예요. 본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어그로를 끄는 방법으로
반 이재명, 그래도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그 나머지 표를 다 싹쓸이를 해버리겠다라는 목표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왜 박용진이 제가 정말 그 사진 보고 꼭지가 거꾸로 돌아가지고 짜증이 두개골 뚫고 나온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봉투를 이렇게 이러고 있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저거. 그거 네, 저 사진을 보고 저게 인간인가 싶은데 저걸 보면서도 그래도 박용진이 자기는 알긴 알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저거밖에 없다는 걸 안다. 박용진이 어떤 정치인입니까? 유치원 3법으로 뜬 정치인인데 누구 기억합니까? 지금 초등학교 5세 입학 이게 난리가 났는데 박용진한테 불러가지고 의견 안 묻습니다. 아무도. 이미 박용진이라는 정치인은 그렇게 소모가 돼버린 거예요. 박용진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실시간 채팅창에 보면 여기 와가지고 좌빠이네 이런 사람도 있죠. 그게 박용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와서 좌빠이네 하는 사람이 신의 한 수 가서 새날 좌빠이더라 그럼 누가 관심 갖습니까? 아무도 안 갔지. 원 오브 데미지. 이런데 와서 요것들 좌빠이야 그럼 사람들이 저 병신 뭐냐 저 바보 막 욕하며 그거에 관심 받고 어그로를 끄는 사람인데 그게 딱 박용진이에요. 저는 네. 저 봉합집 보면서 박용진은 팩트체크가 안 되는 국회의원이구나. 우리한테 팩트체크도 안 되는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가 생각을 했는데 박용진 스타일로 보자면 저 박용진은 국민의힘이 지지하는 민주당 당대표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봉학직 이야기를 먼저 땡겨 오셔갖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거는 이재명 후보가 욕설을 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못하니까 이응 하나 더 붙인 거예요. 봉자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이렇게 욕했던 거예요. 박용진은. 이해 못하실까 봐 설명을 드리고 아까 박용진이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박용진이 한 말이요. 그저께 강원도에서 박용진은 국민의힘이 가장 두려워하는 당대표라고. 말이야 똑바로 하자. 가장 좋아하는 당대표지. 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저런 말 할 때 꼭 박용진은 이것 좀 안 하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는 국민의힘이 가장 좋아하는 당대표 후보입니다. 이게 맞잖아. 나 박용진은 박용진은요. 2006년 2월 24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일 때 노무현 대통령 까는 거 한번 보세요. 읽어주세요. 노무현 정권 3년은 말만 쌓고 실천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3년이다. 노무현 정권 3년은 국민들의 고통이 3배로 늘어난 기간이었다. 이게 사실은 박용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발점이거든요. 이게. 그러다가 민주노동당을 넘어와가지고 민주당에서 민주당 주류의 귀여움을 받으며 큰 자예요. 김종인 비서실장이었잖아. 그리고 주로 나가는 곳은 조중동 종편. 민주당 유튜브에 나오는 걸 본 적 있으세요? 사실은 내부에서 저런 식으로 커왔던 자예요. 좋게 표현하면 입 바른 소리. 나쁘게 말하면 내부 총질하고 커왔던 자예요. 난 그게 박용진의 실체라고 보고 박용진은 민주당 지지층만 가지고 투표하면 박용진 최고위원 나와도 떨어질 정도. 박용진이 최근에 쓴 SNS 한번 볼까요? 다 읽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민주당 국회의원이 쓸 정도의 글이냐 싶은 최근에 쓴 거예요. 이거 그냥 한 달락만 읽어봅시다. 자생 당사 노선을 막아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팬덤인 개딸들이 우리 당 당원 제80조의 변경 또는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원 제80조는 부정부패 관련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와 함께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갑시다. 이재명 후보를 향한 일부 수사 결과를 제1당의 전당대회 중인 8월에 발표하겠다는 경찰의 발표. 부당한 정치 개입이라고 저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바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 민주당 일부 열성 당원들의 우려 또한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당한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저 또한 적극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다음부터지. 그러나 부정부패 연루자의 기소 시 직무 정지는 한 개인으로 인해 당 전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입니다. 또 우리 민주당의 부정부패 연루자를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는 상징적 조항이기도 합니다. 청원에서 제안된 부정부패 연루자 관련 논의를 윤리위 수기가 아니라 최고위원회 정치적 결정과 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도 전례가 없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도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자는 직무가 정지됩니다. 부정부패와 싸워온 우리 민주당이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당적 제재
조차 없애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게 내가 박용진이라면요. 정반대로 이재명 물론 앞에다 걸기는 했어요. 기소하는 뭐 이거는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세우면서 이재명 방탄 뭐 이런 개념으로 막 쪼가리 하고 있는 이런 자. 그러니까 남을 내부 총질해 가지고 큰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대선 경선에 나온 것도 난 이상해 보였어요. 대선급이 됩니까? 그리고 달콤한 선거만 나와 이제는 자기 체급을 높이려고. 박용진이 진짜 진심이었다면 서울시장 선거를 나왔어야죠. 그나마 사람들이 박용진이라도 나오면 떨어지더라도 박용진은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려울 때 나와 하겠다고. 그때 나올 사람이 없다 보니까 송영길 나오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놓고 또 대선 나오고 또 당대표 경선까지 나오는데 레벨이 되냐고요. 어쩌다 보니까 여론조사 덕을 봐서 지금 컷오프를 통과를 했는데 박용진은 저는 계속 저런 식이라면 박용진은 민주당에서 오래 견디기 힘들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 박용진 같은 사람을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경선에서 낙천시켜가지고 총선이 못 나오게 돼요. 저희도 방송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모든 시사 뉴스들을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인터뷰도 다 듣게 되고 다른 후보들의 인터뷰도 다 듣게 되는데 박용진 후보의 인터뷰가 이번 주에 있어가지고 들었는데 도저히 참고 들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든 그런 어떤 비난이나 비판에 대해서 전혀 수긍하지 않고 다 그냥 반박하고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런 극적인 성격, 그게 너무 드러나서 동의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항상 하는 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디스밖에 없잖아요.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일단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국민의힘 쪽에서 지지하는 후보라는 것도 본인은 그걸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저 당에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후보이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 설득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박용진의 SNS만 봐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정치 집단인 민주당에서 정치적 판단을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도대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한테? 정치적 판단을 결정해서 정치 집단인데 정치 집단이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서 행위를 하고 판단을 하는 건데 정치적 판단하면 안 된다? 정치 집단한테 그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자기 SNS에 부끄러운지 모르고 올리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박용진은 결국 그거예요. 제가 공부 잘하는 거 못하는 걸 사람 구별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한 번만 이야기하면 공부 못하는 애들 중에 꼭 국민대 안 쓰고 서울대 쓰는 애들 있어요. 네. 나 서울대 썼다 떨어졌어. 그렇죠. 급도 안 되는데 의대 써였고 그래가지고 나는 평생 의대 썼다 떨어진 애가 돼요. 저는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 경쟁을 해야 된다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상민이 저러고 있으면은 당대표 후보들 3명 전부 다 내가 당대표가 되면 이상민 탄핵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쪽하고 날이 서지. 그렇죠. 열심히 지금 윤석열하고 어떻게 잘 싸울 것인지 민주당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재명은 수사받을 건데 저게 해당 행위자고 최근에 이재명 의원이 그 지지자들 토크 콘서트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주로 쓰는 가장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가 당원 가입하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어떤 함의가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 정당이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쪽수가 왕인 거예요. 그런데 박용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만약에 총선 때 지역에서 전략공천 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든지 대부분의 지역은 경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시스템 공천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권리당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박용진은 내부 총질 넣어. 앞으로 공천하면 안 돼 하고 당원의 힘으로 이 사람을 바꿔내는 힘이에요. 그게.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민주당을 진짜로 바꾸고 싶으면 각 지역위원회 전부 다 당원으로 들어가서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 바꿔내라라고 하는 힘이에요. 그게.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상민 탄핵해야 된다는 이야기 같은 게 꾸준히 나와줘야 되는데 이재명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일제히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윤석열도 견제를 하는 거지. 그런 목소리로 정치인이 자기 존재 가치를 발현시키는 것이 가장 민주당 다운 겁니다, 이게. 이재명만 저러고 있잖아, 지금. 이상민 탄핵해야 된다고. 정말 답답한 게 그 행안부에 경찰국 세우는 거 다들 반대하고 있잖아요. 국민 여론도 반대가 굉장히 높은데 왜 이 목소리가 안 나옵니까? 왜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데 민주당이 반사체가 되어야 되죠? 윤석열 지지율 낮을 때 민주당이 나서서 이상민 장관 탄핵해야 된다라고 목소리 높이면은 민주당은 반사체가 아니라 더 이렇게 지지율도 끌어올릴 수 있고 또 역으로 윤석열의 지지율을 더 내려가게 만들 수 있는데 예. 그걸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번 주말부터 이제 그 투표 결과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다음 주에는 투표 결과가 하나 나오고 또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재밌어지긴 하는데 뭐 큰 이변은 없다. 확대명이다. 뭐 일단 결론을 내리고요. 박용진 지지율이 높을까요? 윤석열 지지율이 높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둘이 단일화하라 그래. 글쎄요. 이렇게 단일하면 되겠네. 여기까지.